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태양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죠. 태양계는 어떻게 생성됐는지 똑같아. 똑같은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태양계가 지금으로부터 얼마 만에 생겼다 그랬지 아까?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46억 년) 전에 출발을 했어.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각이 형성된 38억 년 전부터 지질시대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질시대 얘기할 때는 그냥 태양이 생성된 그때 지구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을 거다. 그래서 46억 년 전부터 이렇게 해갖고 성캄브리아대를 나누게 됩니다. 46억 년 전에 어디서부터 출발했겠니? 이것도 성운설이니까 태양계 성운에서 출발을 하죠. 자, 성운설에 여기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먼지, 복습합시다. 가스, 티끌. 자, 이런 성분 안에는 여기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아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여기 이제 누가 들어있어? 자, 수소하고 헬륨, 행성상 성운에서 나온 애들 주로.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탄소 있었죠? 그 다음에 철. 선생님 철을 따로 빼놓는 이유가 철이 별의 핵융합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금이나 우라늄 같은 애들은, 이런 무거운 애들은 어디에서? 초신성 폭발에서, 폭발 단계에서 핵융합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이 이제 초신성 폭발 잔해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얘네들이 이제 성운으로 있다가, 선생님이 하나 빼먹었네요.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네. 여기서 설명합시다.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 성운이 어떻게 그냥 뭉쳐요? 아까 선생님이 그냥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큰일 날 뻔했네요. 초신성 폭발을 하는 거야. 그냥 뭉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우연치 않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질량 집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운이 뭐가 되는 거라고? 원시별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제 원시별이 아니고 이제 우린 태양이니까 원시태양이 형성이 된 거지. 원시태양은 여전히 뭐예요? 중력수축이죠. 중력수축 현상 때문에 안에 열과 압력이 일어나서 스스로 빛을 내더라. 그래서 원시태양이 형성이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회전원반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운설에서 이 회전원반이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가까이 근처에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태양계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른 행성에, 다른 우주의, 은하나 우주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측하기가 용이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회전원반의 증거 자료로 이제 뭐예요? 우리 태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태양의 자전하고 그 다음에 행성들의 공전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원시태양이 형성이 됐잖아. 이게 태양이야. 그 태양 주변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돌더라. 안의 질량이, 너네 태양계에서 태양의 질량이 약 98%를 차지해. 태양이 거의 다의 태양계의 질량을 차지합니다. 엄청 무거운 애야, 태양이.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지 스스로 이렇게 돌죠.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자전합니다. 니네 중학교 때 배웠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는 거, 그 안에 흑점이 움직이는 방향 뭐 이런 걸 보고 이 자전 방향을 알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질량이 큰 놈이 가운데서 이렇게 몰아쳐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은 그 방향으로 돌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있는 뭐 있어요? 수금지와 목토천.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더라는 거야. 태양이, 중심에 있는 태양이 빙글빙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해버리니까 질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짜투리들은 그 질량의 영향을 받아가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방향으로 돌더라.
또 돌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아까 원심력 주변에 그 적도 부분에 원심력이 발생을 해갖고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서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요? 공전궤도가 일치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렇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을 얘기하는 성운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의 태양계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 태양이 자전하고 있고, 근데 서에서 동이야. 그 주변에 행성들,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더라는 거야. 심지어는 그 공전궤도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다 같은 면으로 공전궤도면이 일치하더라는 거지. 그것도 적도 부근으로. 이건 이 성운설에서 회전원반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가설하고 일치하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운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죠? 지금 주계열 단계로 넘어가죠. 지금 현재 주계열성 단계로 태양의 지금 나이가 50억 년 지났어요. 우리가 계속 현재도 ING 중이야. 지금 현재 나이가 100억 년 살아야 되는데 토탈 수명이 지금 현재도 50억 년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50억 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태양은 지금 무슨 단계야? 주계열성 단계다. 역학적, 정역학적인 평형이어서 크기가 일정하고 표면온도 얼마라 그랬어? 5800K라 그랬죠. 그래서 무슨 색이라 그랬어? 주황색 별이라 그랬죠. 이걸 우리는 스펙트럼 계열로 G2 계열이라고 얘기를 해. 참고로만 써놓으세요. 주황색. 우리 아까 M 계열은 니네 이거 배우지 않았어?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 뭐 이런 거 배운 기억이 없니? 그래서 이 A가 뭐라 그랬어? 아까 10,000K라 그랬죠? 온도가. 그 다음에 요게 한 6000K 정도 됩니다. 표면 온도가. 그 다음에 여기 M이 3000K 정도 돼. 별의 표면 온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뭐 이게 청백색이 청색인가? 청색, 청백색, 백색, 그 다음에 이런 주황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가는 별의 표면 온도를 얘기할 때 스펙트럼 계열을 오비와 파인걸 키스미 이렇게 외웠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태양이 한 요 사이 정도 있다. G2면 한 요 정도 사이에 있는 거야. 5800 정도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어떻게 되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싱크대에서 물 팍 빼면 이게 돌면서 밥불택이나 이런 질량이 큰 놈들이 고춧가루를 내는데 안으로 몰린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몰리는 누구 있어요? 수, 금, 지, 화. 이게 무슨 애들이야? 지각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지구형 행성. 이걸 뭐라 그러죠? 지각성분이라고 그러죠. 암석형 행성. 암석형 행성. 그 다음에 이제 목토천해가 있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목토천해를 우리는 목성형 행성이라고도 하고 뭐라 그래요? 가스형, 기체형 행성이라고도 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 이렇게 구분했다. 확연하게 틀리죠? 밀도, 그 다음에 크기, 질량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목성형 행성은 크기가 굉장히 크지만 밀도가 작아. 질량도 커요. 근데 부피가 굉장히 크지. 그 밀도가 작다. 기체로 되어 있다. 대부분 얼어 있죠? 추우니까. 멀리,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안쪽에 딱딱한 돌멩이들은 수금지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돌멩이로 되어 있다. 돌멩이로 되어 있다. 퇴출된 애 있잖아. 명왕성. 걔가 돌멩이로 되어 있잖아. 근데 걔는 나중에 이제 외계 행성으로 저기로 분류가 됐지. 우리 행성이 아니고 소행성으로 분류가 됐죠. 궤도도 틀리고 좀 특이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게 태양계다. 태양계다.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기 때문에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태양계는 이렇게 생성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태양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는 이제 알고 있고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한 몇몇 사람들은 지구 바깥을 나갔지만 지구인들의 대부분은 지구 바깥을 나간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증거자료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냥 성운설이야. 가설이야. 그런데 지구 이제 형성 과정은 지구 내부에 있는 어떤 증거자료들을 많이 우리가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드디어 이제 뭐가 된다?
미행성 충돌 이론이 되는 겁니다. 가설이 아니고 이제 여기는 이론이야. 그래서 미행성 충돌 이론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구가 만들어졌다. 그 지구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지구가 형성이 됐다라고 그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순서대로 지구 크기 순서대로 좀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0.1 알리부터 출발하자. 0.1 알리. 이 알리라고 하는 건 레디어스야.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니네 지구 반지름이 지금 얼마인지 알아? 아는 사람? 그래. 6,400km. 이렇게 지구 반지름을 6,400이야. 지금 크기가. 그러면 0.1 알리면은 반지름이 10%밖에 안 돼요. 반지름이 10%밖에 안 되니까 이제 지구가 되게 지금 현재 크기가 이렇다면 지구가 요만하다고 해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게 현재 지구의 반지름의 10분의 1 크기라고 해봅시다. 근데 꽤 얘가 이제 크죠? 아직 행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작은 애야. 그래서 미행성. 아직 행성이라고 보기는 너무 작은 애야. 그러면 이 주변에 이제 돌멩이들이 아까 뭐예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안으로 몰리겠죠? 얘 돌리다 보니까 안으로 질량이 큰 애들이 안으로 회전원반이 만들어지면서 안으로 기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이 충돌할 거 아니니. 운석 충돌은 뭐 저리 가라고 막 계속 중력에 의해 가지고 들러붙을 거 아니야. 엄청난 그죠? 폭발을 일으키면서. 이게 0.1 알리 때 1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돼? 더 많이 부딪혀가지고 0.5 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 요 정도 크기까지 커진 거야. 이제 부딪혀가지고. 여전히 이때도 미행성들은 계속 부딪힐 거다. 미행성들은 계속 부딪힐 거다. 근데 이제 이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대기가 형성이 된다. 니네 이제 이 암석 성분이, 암석들이 막 부딪히다 보면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CO2도 나올 것이고요. H2O도 나올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잔뜩 나와. 그럼 여기서 이제 기체들이 둘러싸이면 무슨 효과가 일어나? 온실 효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건 열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열이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밖으로 대기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내부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얘가 뭐가 생겨?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된다. 용광로라고 생각하세요. 바다가 비키니 입고 수영하는 그 바다가 아니다. 용광로야, 용광로. 그래서 암석 성분이 다 녹아갖고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야. 이 상태. 누구 때문에? 온실 효과 때문에. 이게 언제? 0.5 알리 때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0.6 알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크기의 60% 정도 되는 크기가 되면 지구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마그마 바다였던 애가 이제 어떻게 되게 지금 용융 상태잖아. 그죠? 용융 상태. 암석이 다 마그마로 녹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밀도차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으로 밀도 큰 애들이 기어 들어가는 거야. 기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에 어떻게 되는 거야? 핵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뭉치게 되는 거지. 이때 철하고 니켈이 들어간 거래요. 철하고 니켈이 이때 핵 안으로 기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때 뭐가 일어난다? 핵과 멘틀의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0.5 알리 때 온실 효과. 여전히 그러니까 대기는 있는 거요. 대기는 계속 있는 거요. 그러니까 지구가 형성이 될 때 가장 먼저 생긴 건 뭐예요? 첫 번째, 원시 대기가 가장 먼저 생깁니다. 지구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도 이 운석 충돌 때문에, 미행성 충돌 때문에 이미 대기가 만들어진 거야. 그 대기로 온실 효과가 일어나갖고 온도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얘 마그마가 용융이 돼서 이제 밀도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묵직한 애들, 밀도가 큰 애들, 무겁다 그러면 안 돼. 밀도가 큰 애들이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래서 핵하고 바깥이 이제 뭐가 된 거야? 멘틀이 된 거야. 니네 멘틀이 2,900km부터 멘틀이잖아. 그러니까 한 60% 정도 됐을 때 크기가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하고 멘틀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도
계속 부딪히긴 하겠지. 이때도 계속 부딪힐 거야. 그런데 초반보다는 많이 안 부딪힐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얼마가 될까? 드디어 이제 원시 지구의 모습 1.0 알리. 1.0 알리. 그래서 이거는 지구의 반지름의 지금 100%란 얘기예요. 1.0 알리. 그럼 지구가 이제 얼마나 이만해지겠죠. 지구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도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부딪히는 애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외부가 이제 꾸덕꾸덕 굳겠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왜? 온도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스스로 조금씩 식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냉각이 일어나죠. 냉각에 의해서 자 이제 첫 번째는 원시 대기가 형성이 됐어. 두 번째 이제 뭐가 형성이 되는 거야?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는 거야. 겉에가 꾸덕꾸덕꾸덕 이렇게. 내부는 마그마가 막 있겠죠. 근데 겉에는 이제 꾸덕꾸덕 굳을 거야. 그럼 원시 지각이 형성이 돼. 그러다 보니까 원시 지각이 생기면서 냉각이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한번 써볼까? 여기에 이제 H2O가 있었겠죠? 얘가 이런 상태에서 냉각이 되면 H2O에 얘를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돼. 뭐가 내려? 왕창 비가 내려. 수증기가 냉각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더라. 비가 내리면 이제 여기에 물이 채워지겠지. 울퉁불퉁한데 물이 채워지겠지. 드디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세 번째. 원시 해양이라고 할게. 바다. 이게 드디어 이제 비키니 입고 수영하는 그 바다야. 이게 형성이 된 거지. 이렇게. 이때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니? 이때 염분도 형성이 된 거야. 염분 형성. 이때 염분. 야, 바닷물이 왜 짠 거야? 그랬더니 어디 지금도 아주 바닷속 깊은 곳에 맷돌이 돌고 있을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놈들이 있어요. 아니야. 이때 만들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Na+, K+, CaE+. 이런 애들은 지각성분에서 녹아난 거야. 그 다음에 Se-, Cl-, 황, 염소 이런 성분들은 어디에서? 화산활동, 마그마에서 나온 거죠. 어디? 3. 원시 해양 형성. 원시 해양 형성, 원시 바다 형성. 그러면서 그때 염분이 형성이 됐다. 염분엔 두 종류. 자, 여기 육지에서 녹아 들어간 나트륨, 칼륨, 칼슘. 그 다음에 마그마에서 녹아 들어간 황성분이나 유황성분이나 염소성분. 이런 성분들이 합쳐가지고 대표적인 게 NaCl이잖아. 염화나트륨. 염분의 대표적인 성분이죠. 이때 바닷물이 짜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가 형성이 된 거예요. 지구 형성 과정입니다. 일단 적어봐봐. 저쪽 빈 공간이 있어 대기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대기를. 지구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구 형성 과정 46억 년 전에 처음에 미행성 충돌 이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다가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돼서 그래서 이제 온실효과 때문에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된 거야. 그게 이제 유체잖아요. 유동적이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큰 애들이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고요. 그게 핵을 이룬 거지. 이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간혹 가다가 떨어지는 운석이 있는데 걔네 분석해보면 철하고 니켈 질들이 많아. 옛날에 우수수 떨어졌을 때는 아마 철하고 니켈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구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분석했더니 철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압도적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지구 내부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지구 내부에 있는 외핵이나 내핵을 구성하는 애가 주로 철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철이 또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세서 되게 안정한 원소라 그랬지. 그런 이유다.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애가 철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완성이 된 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원시 대기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 원시 대기를 갖다 분석을 해갖고
우리가 원시 대기 조성을 보고 이제 생물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진화 과정까지도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시 대기 조성은 주로 이제 뭐를 많이 하냐면 니네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배울 거야. 지구과학 배우면 빙하 코어 연구야. 니네 빙하 코어가 뭐냐면 빙하가 뭐니? 유림이 빙하가 뭐야? 빙하. 얼음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빙하. 얼음 맞아요. 얼음 맞는데, 선생님이 빙하를, 이제 니네가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빙하는 얼음이 아니고, 앞으로 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빙하는 눈이에요. 눈이에요. 근데 무슨 눈이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만년설이라 그러지. 저기 킬리만자로 산 꼭대기에 만년설. 에베레스트에 있는 만년설. 그 다음에 북극, 남극에 있는 만년설. 그 눈들이 내린 거잖아요. 눈이 내려서 녹질 않아가지고 얘네들이 중력에 의해서 눌린 거야. 눌리다 보니까 멀리서 뭐 얼음처럼 보이는 거야. 니네 빙하 무너지는 거 봐봐. 눈덩어리야. 그죠? 이렇게 된다. 그 얘네들이 마치 니네 지층에 퇴적함처럼 켜켜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 이 빙하를 이런 쇠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시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딱 끄집어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 층층이가 이렇게 쌓여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각각의 연도가 다 있는 거야. 이렇게 밑에가 제일 오래됐겠지. 그럼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공기방울을 분석하면 그 공기방울의 기체 성분을 분석하면 그 시대의 대기를 볼 수 있는 거야. 왜? 눈이라고 하는 거 조금 이따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도 오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면 어떻게 돼요? 눈이 올 때 보면 보통 이제 좀 포근하지 않냐 날씨가? 그래서 소복이 쌓이잖아. 그래갖고 눈과 눈 사이에 공기가 들어있다고. 근데 그 상태로 눌린 거잖아. 그럼 마치 지층처럼 화석처럼 그 안에 공기구멍이 들어있는 거야. 그 공기구멍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그 공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그 쌓인 당시의 공기를 포집하고 있는 거니까 그 쌓인 당시의 대기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걸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여기는 이제 기압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시간이겠죠?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는 거 짜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질소라 그래요. N2. 지금도 우리 질소는 자연 상태에 78% 정도 있죠. 1기압에 한 78% 정도가 질소 상태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움푹, 요게 좀 독특한데, 요거는 조금 이제 가설이긴 한데, 요때가 이제, 우린 보통 고생대 초기라고 합니다. 갑자기 화석에서 고생물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야. 그럼 그 고생물이 만들어지려면 거기에 이제 단백질이나 막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대기를 조성을 보니까 갑자기 질소가 팍 줄더라는 거지. 이거 혹시 얘네들로 대기에 있는 성분으로 만든 거 아닌가? 라고 예측을 하는 거야.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얘가 압도적이다. 이 파란색이 변화, CO2예요. 누구야? 이산화탄소야. 이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거에 첫 번째,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해수의 용해야. 바닷물에 용해돼.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에 누가 있었어? 아까 칼슘이 있었다고. 니네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안 녹는다? 근데 바닷물에 칼슘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커집니다. CO3-2가. 얘네들이 합쳐지면 뭐예요? 합쳐지면 CaCO3. 뭐죠 이거? 탄산칼슘.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분필입니다. 얘가 뭐야? 생선 뼈라든지 조개 껍데기 뭐 이런 걸 이루는 물질이 바로 탄산칼슘. 산호 이런 애들도 탄산칼슘.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줄어드는 게 첫 번째가 누구 때문에 그랬죠? 해수에 용해되는데 그냥은 용해가 안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지각성분에서 녹아난 칼슘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탄산칼슘을 형성하더라.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있는 이런 생물체들의 껍데기들을 만들더라, 뼈를 만들더라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급격히 떨어지는 거. 이 두 번째가 드디어 뭐예요? 이게 광합성의 재료. 최초에 이제 바닷속에 생물체가 살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면류들, 해조류들, 그래서 조류들 알지?
주류. 날아다니는 새 말고 물에 떠 있는 무슨 긴 파래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뭘 하죠? 광합성. 광합성 할 때 뭐가 필요하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지. 그럼 광합성의 결과로 생긴 애가 누굴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애가 생기더라. 누굴까? 산소. 산소. 이렇게 된 거야. 산소가 공기 중에 나오면 자외선을 받아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라디칼로 깨져. 근데 이 라디칼이 굉장히 반응성이 크거든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이 라디칼이 반응해서 뭐를 만들어버린다? 오존을 만들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생겨. 오존이 생겨. O3. 오존을 O3라고 그래. 너네 오존층이 하는 일이 뭐죠?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 그래서 오존층이 나오고 난 이후에 뭐가 나오게 되는가? 육상생. 이게 언제야? 고생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생대 동안은 거의 대부분 다 물속에 살았어. 흥이 좋은 애가 물속에 살다가 그럼 휙 나왔는데 타 죽어. 야, 옆에 봉식이 타 죽었대. 소문이 나갔고 못 나가요. 근데 어느 날 놀다가 나가보니까 멀쩡해. 야, 나와. 그래서 어류류 있던 애가 이제 양쪽에 서식 가능하게 된 거야. 그게 뭐야? 양서류야. 그 다음에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조류, 해면류 뭐 이런 애들이 살다가 어떻게 돼? 물 밖으로 나오면서 선태식물이 된 거죠. 이끼류. 그러다가 고사리, 양치식물이 되고 거시식물이 되고 속시식물이 되고. 그래서 대기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대기 조성이 변함에 따라서 육상생물도 나오게 되고 식물이나 동물의 진화 과정에 기여를 하더라. 이게 지구의 대기의 형성 과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많이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양계까지 형성이 되고 지구에 형성되는 과정 설명하면서 대기, 원시 대기, 지구 대기의 형태가 이렇더라라고 하는 거. 뭘로? 빙하 코어로. 흐름을 알겠죠? 이산화탄소가 제일 중요하지. 이산화탄소가 처음에 막 붙을 때 한 10기압 됐어. 여기 1기압이다. 얘가 한 10기압 정도 됐어요. 근데 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니네 우리보다 더 가까이 있는 누구죠? 금성. 금성은 90기압으로 되어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왜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많을까? 물이 증발해버렸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물이 증발해버리니까 물이 녹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만 있는 거야. 그래서 샛별이라 그러잖아. 이산화탄소의 반사가 잘 돼가지고 새벽에 반짝반짝거려. 그게 금성이야. 왜?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근데 똑같이 지구도 이산화탄소가 처음엔 많았는데 물에 한번 녹았죠. 많이 대량으로. 광합성의 재료로 쓰여버렸지. 그래서 지금 얼마밖에 없는 거야? 0.03%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대기 중에 0.03%밖에 없는 게 이산화탄소. 처음엔 10기압이나 있었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흐름. 그래서 최종적으로 O3가 오랜 세월 거쳤겠죠, 여기도. 오존층이 형성이 돼서 자외선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더라. 그래서 어류에서 양서류가 나오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조류에서, 해조류에서 이제 뭐예요? 선태식물, 양치식물로 올라오게 된 이유.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정도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2단원이 끝나죠.